수 있고 뭐 이런 것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중론입니다. 네. 왜냐하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손을 잡고 같이 추진하는 공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게 법조계 관측이고요. 무엇보다 여당에서는 검찰 개혁 분야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하다가 검찰 개혁 시기를 놓쳤다. 이런 공감대가 매우 강하고 무엇보다 2028년에 총선이라는 중간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마련됐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같은 기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고 네. 여기서 나온 안이 짧은 기간을 거쳐서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흘 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설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년 전에도 이곳에서 같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위험한 작업장이지만 2인 1조 근무 원칙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손용희 기자입니다. 쇠로 된 부품을 깎는 설비입니다. 지난 2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이곳에서 몸이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설비에는 비상정지 기능이 있었지만 도와줄 동료는 없었습니다. 소장님 사무실에 2층에 있는데 공작기계는 1층에 있어요. 자기 사무실에 있고 일상적으로 공작기계를 점검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발전 설비 현장에선 2인 1조 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청업체는 지시받은 작업이 아니어서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서부발전과 원청인 한전 KPS도 김 씨가 지시 없이 임의로 선반 주변을 정리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사고 직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가 단순 점검이 아닌 공구를 가공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김 씨가 작업 지시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작업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 내용의 서류들이 있는데요. 그 서류들을 확인했을 때 제자가 직접 이 서류에 사인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폐기됐고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장에선 2인 1조 원칙이 선언에 그치고 있습니다. 2인 1조 작업이라고 하라고 지침이 내려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현장은 그게 지켜지지 않았고 이 회사가 그 책임에 대해서 소홀했고 6년 전 역시 혼자 일하다 이곳에서 숨진 김용균 씨. 하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은 좀처럼 변하지 않은 채 비극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채무와 생활고를 범행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40대 남성.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장 지모 씨입니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가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영장 심사는 5분 만에 끝났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쯤 진도군 진도항에서 승용차를 바다로 돌진해 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자신도 가족들과 함께 수면제를 먹었지만 막상 바다에 빠지니 숨이 막혀 혼자 탈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태에 올라온 뒤엔 가족들을 구하지 않은 채 인근 야산에 숨었고 지인의 도움으로 광주로 이동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숨진 아내와 두 아들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부검 1차 소견에서 일가족의 사인은 익사로 확인됐습니다. 지 씨를 살인죄로 체포했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자살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숨진 가족 중 아내는 두 아들과 달리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지 씨의 주장이 있어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장 지 씨가 1억 6천만 원의 채무와 생활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가족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 등도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어젯밤 대전의 카이스트에서 불이 나 4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20대 여성 1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황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0대 여성 1명이 얼굴과 등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4명이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험실에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는 첫 신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4개 차로 전체에 사고 차량과 파편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부근에서 트레일러와 승용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경기 시흥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연성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가 도색 작업 안내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인도의 크리켓 경기장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기 크리켓 경기에서 우승한 팀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최소 11명이 숨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2대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차량. 경찰이 막대기를 휘둘러 통제해보려 하지만 그러기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밀려든 인파에 최소 11명이 숨지고 5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I was standing near the entrance. There was a huge crowd and they stamped on me. And I was not able to breathe. I fell unconscious. And I don't know what happened. 사고는 현지 시각 4일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에서 인도의 인기 스포츠 크리켓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을 축하하기 위해 엄청난 수의 팬들이 모이면서 일어났습니다. 경기장 수용 인원이 3만 5천 명인데 무려 30만 명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인 잃은 신발들이 사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We wanted to take a procession, but the crowd was very uncontrollable. So we dropped that procession. 압사 사고로 퍼레이드는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우승 축하 행사는 경기장에서 축소해 치러졌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1월 힌두교 축제에서 인파가 몰리면서 최소 30명이 숨지는 등 압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